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북한 리스크가 지금 발생을 했죠. 그리고 미증시는 계속 조정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좀 이 쉼표를 크게 찍고 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주가가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올라갔다 좀 조정하고 다시 가고 보통 그렇게 움직이죠. 자, 지금 이 기관들이 코스피 매도를 상당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자, 지금 이 HLB는 진양원 회장이 이제 1월 달에 IR 8번 잡혀 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파견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뭐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파견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자,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스코 GI에서 임상 추가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이면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이 나고, 그리고 1월 19일이면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 자, 이날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 밤에 발표가 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헐 리복 함넬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뭐 잘 나오겠죠. 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위너가 될까? 자, 이 주식이라는 게 이런 이 뉴스로 인해서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이제 진짜로 한다 하면은 내려버리고, 이제는 못 간다면 올라가 버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죠. 주식판이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속고 속이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IR을 1월에만 8건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근데 지금 이미 진행을 서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지방 쪽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아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아스코 GI가 19일날 있을 예정인데, 리복 함넬 병용요법에 대해서 글로벌 윤상 3상 추가 문서 결과를 공개한다. 근데 이 부분은 결과가 뭐 잘 나올 겁니다. 워낙에 데이터 좋았으니까 잘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고, 와, 이거 좋으니까 이제 주가가 정말 막 날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1월 19일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3월 달에 이제 이 최종 미팅이 있고, 그리고 CMC 실사가 1월 달에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런데 CMC 결과 통과가 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CMC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높을 겁니다. 뭐 거기에서 혹시 만에 하나 좀 밀린다 그러면 좀 충격파가 오겠지만 아마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뭐 항서적이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잘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가의 위치와 함께 봐야 됩니다. 위치와 함께 봐야 된다. 19일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자, 일단은 이런저런 부분들 뉴스들이 나왔는데, 글로벌 증시는 조정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조정 흐름이 좀 깊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 남한 겨냥에서 포사격 도발을 했고, 러시아에는 탄도미사일을 하고 있다. 다 이런 이제 또 리스크가 하나 또 나왔죠. 이런 리스크가 또 나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화학재가 얽히고 설켜 있다. 증시 미증시 글로벌 증시 자체는 조정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은 아주 큰 폭으로 크게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매수가 그래도 많이 들어왔는데 낙폭이 컸던 2000일 쪽으로 좀 들어왔다. 자, 이런 상황인데, 바이오 쪽은 지금 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죠.
HB만 봐서는 안 된답니다. HB만 봐서는 안 될 때다. 지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레오캠 좀 밑으로 꺾이고 있고 에이빌도 꺾이고 있죠. 그리고 HB는 어제 얘들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주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틀을 더하게 되면은 그래도 HB가 더 많이 빠진 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키맞추기가 좀 되어 있는 상태. 셀트리온 어제 뭐 하락 좀 하고 오늘 뭐 2% 하락한 거고, 레고캠도 어제 좀 하락하고 오늘 0.7% 하락, AB바이오도 어제 조금 하락하고 오늘 2% 하락, HB는 어제 아주 크게 하락했죠. 크게 하락하고 오늘 그래도 3% 좀 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을 합치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주가 위치가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생명과학이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약도 제대로 반등을 못했죠.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나면서 꺾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일단 숲이 일어나야 됩니다. 숲이.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오 쪽이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일어서주는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 HB도 같이 힘을 좀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이고, 진양회장의 IR 이런 부분이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재료로 먹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있을 때나 먹히는 거지, 여기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료가 이미 지금 사용이 된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이어서 지금 쭉 진행을 하는 거다. 나 열심히 똑같은 얘기 하고 다니고 있어. 저희 잘 모를 테니까 부산, 울산 뭐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주가를 견인하기에는 조금 약하답니다. 이미 견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꺾였죠, 주가가.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HB는 파견한다고 되어 있죠. 파견. 너 한 가봐, 이런 겁니다. 파견한다라는 거는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득도 없고 손실도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근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죠. 그 기대감이 있을 만한 이 재료가 하나 사라지는 거다.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다.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이 기대감이 조금 그래도 조정을 좀 보였으니까 기대감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나 수요일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재료 소멸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날도 돈을 아주 심각하게 힘을 많이 써가지고 올리는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감안하시고, 만약에 이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종가상으로 5일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무조건 종가상으로 올라타야 되고,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된다. 다시 거래가 좀 터져줘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서 오늘 수준의 거래량 수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럼 그 다음날 또 다시 5일선 압박을 받게 되겠죠. 화요일날. 그럼 화요일날 돌파가 나올까? 화요일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되면은 이제 재료 소멸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수요일부터는 바이오 쪽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미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월요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 정도 한번 양봉이 나와주지 않을까, 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리고 화요일 정도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겠지만 바로 이제 수요일 넘어가면은 재료 소멸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긍정적이었으면 이 다른 바이오주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겠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고, HLB는 크게 하락하고 오늘 조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크게 돈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개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럼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뉴스는 주가가 높을 때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주가가 높을 때 나오는 뉴스는 항상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좀 지지받는 수준, 그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화요일에 반등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으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게 바이오 쪽 행사가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량과 차트 흐름, 지지 라인을 지지받느냐 아니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런 뉴스를 보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19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자, 그 19일에 발표한다 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주가가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발표가 딱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호재는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CMC 통과냐 마냐 이런 게 남아 있는데, 뭐 그건 뭐 통과하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단발성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3월 달에 미팅 잘 되느냐, 그 5월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약간 그냥 과정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19일 날 이 데이터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료 소멸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 경험치가 있죠. 주식이 원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올라서다가 발표를 다 하고 나니까 뭐 데이터 좋다, 이때도 선 나온 데이터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고 갭 띄워가지고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그래도 19일 날 그 발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본다면 더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발표가 이제 딱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공개가 딱 되어버리는 순간 재료가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로 확인을 해야지. 그 재료 나니까 와 좋다라고 이제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따라잡으면 이제 차익실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승인은 결국은 5월 달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가가 높을 때 이런저런 뉴스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HLB에서도 경험했죠. 그런 좋은 뉴스, 모든 데이터 다 공개돼 버리니까 주가가 이제 재료 소멸로 움직여 버리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죠.